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23일에 은행에 갔었어요. 은행 직원이 왜 아직도 청약 통장이 없냐고 하면서 하나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약 통장을 가입했습니다. 2009년 6월 23일.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은행 직원이 시키길래 했어요. 그것을 드디어 제가 써먹었습니다. 공공택지에 나온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습니다.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넣었죠. 일단 청약 공고를 보고 어떤 조건이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었죠. 물론 거기다 저는 세대주였어요. 입주자 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당첨자 순위는 순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주지역,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지 또는 세대주인지,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넣었어요. 일단 주택청약도 10년이 넘었고 세대주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모님 집이 있으신데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무주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차를 보면 입주자 저축 총액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많은 사람을 순위를 매겨 뽑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즘 3기 신도시 청약 조건하고도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3기 신도시 일반 공급 청약 내용입니다. 글씨가 작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방금 전 설명한 것과 같은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청약홈이라는 앱을 깔았어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깔렸죠? 그리고 나서 청약홈 앱에 들어갔어요. 청약 신청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청약 신청 부분에서 아파트를 눌렀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와요. 자, 얘는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전 공인인증서 아무거나 갖고 계신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캡처는 저녁 시간에 했기 때문에 종료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종료는 아니었죠. 낮에 했습니다. 낮에는 종료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청약 신청은 청약하는 날짜에 해야 되죠. 그래서 눈에 봐두었던 아파트를 찾아보니 청약 과열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1순위 해당 지역 순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저는 1순위고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1순위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청약 신청 유의사항이 나오고 필수 개인정보 동의를 3개 하고 확인을 눌러서 진행을 했어요. 당연히 안 하면 못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제 정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청약통장 가입정보. 사실 은행에 가서 이 정보를 물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그냥 앱에서 로그인을 하고 청약 신청을 누르면 제 청약통장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자동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순위로 한다고 했죠. 국민주택이에요. 주택 소유 여부가 나와요. 저는 주택이 없는데 부모님 집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내역에도 이 아파트에 대한 거래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택형을 선택하는 곳이 나오죠. 저는 84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요쯤에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고 다음. 자, 이제 3단계로 갔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분이 있습니까? 저희 가족 중에는 아무도 없어서 아니요. 재당첨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세대주 맞아요.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없어요. 아니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당연히 속해 있죠? 예. 그 다음에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인지 기타 지역인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당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네요. 무주택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하죠. 몇 년 이상 무주택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3년 이상 맞아요. 다음을 누를게요. 자, 이제 4단계예요.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선택사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쭉 앞에서 입력한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선택사항이 있는데, 뭐 65세 이상인 세대 구성원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았어요. 저는 1층보다는 좀 위층이 좋아서 1층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1층 신청하는 거예요. 최하층. 자, 자녀가 3명이 아니죠. 그래서 신청 안 했어요. 자, 이제 연락 주소를 입력하면 4단계가 끝납니다. 자, 여기 주소 검색을 눌러서 주소를 입력하고, 상세 주소 입력하고, 연락처 입력하고, 당첨되면 궁금하잖아요. SMS, 문자, 통지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시 한번 확인하네요. 자, 이렇게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청약 신청 미완료 상태임. 자, 여기서 앱을 끄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미완료예요. 그 다음에 신청 방식을 보니까 순위순차제로 청약 신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순위순차제는 청약통장의 액수, 청약통장의 금액으로 순위를 정하죠.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맞춰서 당첨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순위가 높으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복권처럼 뽑는 확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복권 이런 거, 당첨 이런 거 너무 안 되더라고요. 다음을 누르면 청약 완료라고 표시됩니다. 서명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청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청약 신청 완료했어요. 이 뒤에는 뭐 주의사항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저는 뭐 읽어봐도 해당 사항이 없어서 간단히 읽고 넘어갔습니다. 신청 내역 조회하기를 누르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확인하지 않고 홈으로를 눌렀다면 홈에서 오른쪽 위에 자, 요걸 누르시고 청약 신청에 아파트의 청약 신청 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경쟁률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청약 홈 앱에 들어가서 아파트 분양 정보와 경쟁률, 자, 얘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누르고 들어가면 주택 조회를 하는 이 조회 부분이 나와요. 자, 여기다 내가 조회한 월을 그냥 찾아서 넣고 조회를 누르면 그 중에 청약 접수를 한 아파트를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기간을 잘 보고 하세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청약 접수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84A하고 B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파트는 26개, B는 10개 정도만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택지의 재개발이었기 때문에 기존 살던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주고 그 다음에 특별 분양에서 또 몇 % 가져가고 남은 자리가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1순위에 해당 지역에 2,000명, 그래서 경쟁률은 77.23 이렇게 나오죠. 집 하나에 77명 정도가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순위는 없어요. 심지어 1순위에 기타 지역도 없죠. 자, 결국은 1순위에 해당 지역에서 청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청약 접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밑에는 아예 하지도 않은 거예요. 해볼 기회도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B타입도 보면 1순위에 해당 지역에 396명이 나옴으로써 집 한 채를 놓고 39명, 40명 정도가 경쟁하는 그런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타 지역 청약 접수를 할 수 없었고 2순위는 아예 청약 접수를 시작도 못했죠. 경쟁률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면서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고 있었어요. 당첨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당일날이 됐어요. 저는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마눌님께서 오늘이 발표하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앱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 앱에 들어가서 조금 내려가면 당첨 조회라고 있어요. 그 중에 아파트를 눌렀습니다. 자, 아파트를 누르니까 로그인 하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네이버 인증서를 하든지 구공인 인증서를 하든지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갔더니 자,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뭐 굉장히 많죠. 이게 지금 한 줄로 쭉 나온 것을 길어서 이렇게 잘라 갖고 이렇게 3개로 넣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당첨 조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당첨 받더니 이제 청약 신청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신청했으니까 맞네, 신청한 거 맞네. 그러고선 밑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됐나 보다, 연습한 거니까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출근하고 있는데 짜자자잔,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사실 이보다는 좀 더 좋아야 되는데 어정쩡하다 그래야 되나? 얼떨떨하다고 해야 되나? 이 당첨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고 너무 좋아서 난리가 났었죠. 출근하고 나서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아무튼 당첨이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뭐 서류 접수 일정비 뭐 이런 것들 안내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서류 접수를 예약을 했습니다. 아하, 맞다.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청약 홈에 들어가서 동호수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청약 홈으로 갔습니다. 자, 청약 홈으로 가서 청약 당첨 조회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고 스마트폰에서요, 왼쪽으로 미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첨 내용 나오고 여기 동호수 나오고, 자, 이래서 몇 동 몇 호에 당첨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기분이 더 좋죠. 이제는 서류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서류 접수 예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2부에서 보여드릴게요. 다 함께 당첨이 됐으니 congratulations. 자, 이렇게 노래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당첨이 됐어요. 감사합니다.